한때 주말이면 사람들은 비디오 가게로 향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고 며칠 뒤 다시 반납해야 했죠. 그리고 몇천 원의 연체료 때문에 기분을 망친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전 세계 모든 비디오 대여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도 아니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 산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60년 미국 보스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 뛰어났던 이 아이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천재는 아니었죠.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가 아닌 평화봉사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2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이 심상치 않은 수학 교사의 이름은 리드 헤이스팅스. 훗날 그는 가장 큰 성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찾아왔다고 말했고, 이 경험은 이후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이 회사의 이름은 퓨어 소프트웨어. 그는 버그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수백 명으로 늘어났고 1995년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했죠. 하지만 리드는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회사가 커질수록 회의는 늘어나고 보고서는 쌓이기 시작했죠. 관료주의에 질렸던 그는 결국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깨닫죠. 좋은 회사는 좋은 규칙이 아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이 실패가 훗날 넷플릭스의 독특한 문화로 이어집니다. 1997년 평화로운 어느 날 리드 헤이스팅스는 지난 주말에 빌렸던 한 비디오 반납을 까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는데요. 그리고 결국 $40의 연체료가 발생했죠. 이때 그는 왜 영화 하나 빌리는 게 이렇게 불편한 것인지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블록버스터가 지배하고 있었고 전 세계 무려 9,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직접 찾아가 영화를 빌렸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은 점점 발전하고 있었고 리드는 속으로 계속 무언가를 곱씹으며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마크 랜돌프와 함께 새로운 회사 넷플릭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원래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원하는 영화를 인터넷에서 고르면 집으로 배송되고 다 보면 다시 우편함에 넣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초기에는 반응이 크지 않았고 리드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연체료를 아예 없앴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도입한 것은 월정액 구독 모델.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모델로 사람들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00년 리드의 엄청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블록버스터 본사를 찾아간 뒤 본인의 회사를 $5천만 인수하라고 역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블록버스터의 경영진들은 리드의 행동을 웃으면서 거절했고 온라인으로 영화를 본다는 그의 발상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은 기업 역사상 가장 비싼 거절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뒤 넷플릭스는 급성장했고 블록버스터는 파산의 절차를 밟았던 거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은 항상 기존 상식을 부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꾸준히 성장 중이던 넷플릭스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DVD 사업을 버리고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넘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인터넷 속도는 매우 느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비판하며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리드는 언젠가는 모든 컨텐츠가 인터넷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국 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후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죠. 2013년 넷플릭스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예 본인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곧바로 사람들은 유통회사가 뭔 컨텐츠냐고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리드는 가장 먼저 드라마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들의 첫 작품이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 그리고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 이후 기묘한 이야기, 오징어 게임, 더 크라운 등 수많은 오리지널 작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비웃음을 결과로 응수해버린 리드의 넷플릭스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세계 최대 컨텐츠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유명한 문화가 있는데요. 휴가 제한이 없고 심지어 근무 시간도 없습니다. 대신 성과가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회사에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인재들만 남게 되었죠. 자유와 책임, 이 네 글자가 넷플릭스의 문화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세계 수많은 IT 기업들이 이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리드 헤이스팅스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DVD, 스트리밍, 그리고 이제는 AI가 컨텐츠를 추천하는 시대. 기술은 계속 변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존의 상식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40의 연체료에 불만을 가졌던 한 남자. 그 작은 불편함은 결국 세계 최대의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거대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구나 지나쳤던 작은 불편함을 끝까지 해결하려 했던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빅테크 리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